영국 드비어스 다이아몬드 투데이 그랑프리, 일본 국제 진주 디자인 콘테스트, 미국 보석협회 골든 애플 어워즈 등 세계적 권위의 주얼리 디자인 콘테스트를 석권한 최초의 한국인, 보석 디자이너 홍성민 교수. 홍성민, 네가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는 게 뭐지? 이런 생각을 늘 이렇게 하고 있었었고요. 열심히 작업을 하고 있는 그 약속 큐브입니다. 내가 정말 흥미를 가지고 잘할 수 있는 거를 갖다가 선택을 하라. 선택을 잘하라는 얘기를 꼭 해주고 싶습니다. 국내 최초로 커플 반지를 창안하고 직업훈련원 출신으로 대학의 정식 부교수가 된 듀얼 버튼의 홍성민 교수를 초대한다. 안녕하세요. 이재만의 성공 스토리 만남 변호사 이재만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가 되고 싶을 때 갖추어야 될 가장 중요한 요건은 무엇일까요? 남들이 하는 대로 따라하기보다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세계 4대 보석 디자인 컨테스트를 석권한 세계적인 보석 디자이너, 경기대 장신구 금속 디자인학과 홍성민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주 저희 초대에 응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홍성민 교수님은 보석 디자이너를 꿈꾸는 분들에게는 여러 가지로 전설적인 분인데요. 그동안 어떤 전설을 써오셨고 또 어떤 전설을 써나갈지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요즘 어떤 작업을 하는지 궁금한데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일관되게 유지되어 왔던 약속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작업을 해오고 있고요. 또 이번에 특별하게 전시회를 계기로 해갖고 약속 큐브라는 그 작품을 지금 계속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약속 테마는 네. 우리 홍 교수님이 계속 꾸준히 추구해온 그런 주제인데 네네. 그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시죠.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어린 시절부터 어떻게 하면 세상을 좀 아름답게 만들 수 있을까? 이런 상상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예술가의 상상이 세상을 행복하게 하고 아름답게 만든다면은 어떤 방식이 될까 생각을 했었는데 저는 약속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약속이 있는 세상은, 또 약속이 지켜지는 세상은 아픔도 덜할 것 같고요. 변호사님이 계시지만 법도 필요 없는 세상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저는 제가 만드는 어떤 보석 작품을 통해 가지고 약속을 갖다가 구현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주로 그러면 약속을 테마로 해서 구현하는 작품들은 어떤 작품들인가요? 제가 이제 보석 디자이너다 보니까 또 이제 커플 반지를 만들다 보니까 또 반지 속에 그 연인의 약속, 또 사랑에 대한 약속을 담기 시작을 했고요. 두 번째는 환경 위기 시계라고 그래가지고 지구를 지켜주고 환경을 보호한다는 약속에 대한 캠페인적인 조형물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환경 위기 시계를 만들었고요. 이번에 이제 발표한 그 약속 큐브는 존중과 평등이라는 그 약속을 담아서 큐브 형태로 보여진 그런 작품입니다. 그럼 이제 큐브 내에 예. 그 남녀간의 어떤 약속일 수도 있는데 그 약속에 네. 그 존중과 신뢰를 담는다는 거는 그 자체 조형물 안에 그런 뜻이 들어가 있나요? 네, 그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 큐브 속에 실은 남성과 여성을 어떤 모티브로 해가지고 약속의 그 이미지를 만들었는데요. 저는 화살표가 있는 남성의 그 기호를 처음부터 거부했습니다. 아, 원래가 화살표가 있잖아요. 원래가 남성 기호는 네. 화살표가 들어있죠. 그 거부한 이유 자체는 지금 이 시대에 그렇게 화살표나 창을 원래 상징하는 점성술에서부터 따온 그 상징물 자체는 이 시대의 어떤 전투적이고 공격적인 남성상이 이 시대와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 안에 담고자 했던 것들은 십자라는 것이 힘이고 동그라미는 포용이라는 뜻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십자, 힘이 먼저 발현되는 게 남성이고 또 동그라미 포용이 먼저 발현되는 게 여성이다. 남성이라고 그래가지고 힘만 있고 포용이 없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또 여성이라고 해서 포용만 있고 힘이 없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쳐놓은 모양 자체를 약속이라고 표현을 했고 이 모양 자체는 어느 방향이든지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평등의 상징인 그 모습을
이 안에 담아 놓았습니다. 그리고 남성과 여성이 만나게 되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여성과 여성이 만나게 되고 또 남성과 남성이 만나는 그런 관계의 큐브를 약속 큐브라고 이름을 지어놨습니다. 인간관계가 존중과 평등의 약속을 간직한다면 세상을 힘들게 하는 갑과 을의 논란도 사라질 것이다. 여성계와 남녀 평등 활동에 관심이 많은 홍성민 교수는 특히 여성과 남성은 경쟁 관계가 아니라 상생의 관계라고 강조한다. 큐브 외에 네. 환경을 위한 네. 어떤 설치도 하고 그랬다는데 예, 예. 그럼 장신구 보석을 이용하긴 하지만 네. 장신구가 아닌 그런 작품들은 일종의 설치 미술 같기도 한데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물어보셨어요. 보석이 무엇이냐? 네. 물질의 극이고 욕망의 극입니다. 반지를 설명할 때 가장 작은 아름다움이지만 가장 큰 수갑이라고 저는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작은 것에서 출발을 했지만 더 커다란 거에도 그런 어떤 욕망을 담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약속마저도 내가 어떤 것을 갖다가 존중하고 실천하고자 있는 의지와 욕망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점점 더 커다란 조형물로 옮겨가고 있고요. 그 환경 조형물도 만들게 됐고 또 지금은 외국에서는 지금 제 이 약속 큐브를 가지고 건축에 지금 이용을 하고 있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더 점점 더 큰 작업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그렇군요. 네. 보석 디자인 하면 네. 보석 디자이너 하면 보통 장신구들 많이 생각하는데 네, 그렇죠. 그럼 상당히 새로운 시도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어. 그 전혀 이제 다른 보석 디자이너들이 시도하지 않았던 네. 그런 부분일 거고요. 네. 또 하나가 이제 요즘 이제 자동차 튜닝 같은 시장이 되게 굉장히 커지거든요. 그 시장에서도 저희가 하는 금속 공예랄지 이 보석 디자인 쪽을 갖다가 응용할 수 있는 분야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어떤 후학들에게도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보석 디자이너가 상당히 많지만 네. 이렇게 뛰어난 성과를 거둔 분들은 별로 많지 않은데 그 비결은 뭔가요? 칭찬을 해주시니까 일단 너무 이제 부끄럽긴 한데요. 다른 것보다도 제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어떤 사람들의 모습이랄지 네. 또 자연의 환경이랄지 또 그다음에 사람들이 어떤 거를 원하는 사회의 변화를 하나하나 꼼꼼하게 체킹했던 것 이런 것들이 지금의 저를 잊지 않게 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남들은 한 번도 받기 힘들다는 그 상, 세계적인 보석 디자인 컨테스트를 석권했는데 그 어떤 컨테스트고 또 어떤 상들인지 소개 좀 해주시죠. 제가 받은 상은 어떤 학계나 예술을 통해서 줬다는 것보다 제가 나름대로 자부심을 갖고 있는 거는 상업 아주 최첨단의 상업적인 그리고 그 상업 속에서의 뭐 저를 또 인정할 수 있는 같은 동업자들이 주는 상이라고 저는 그렇게 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상은 93년도에 제가 그 드비어스라고 다이아몬드를 갖다가 원석을 판매하는 회사에서 주최했던 다이아몬드 투데이 이 영국의 회사인데 한국에서 이제 개최했던 곳에서 이제 그랑프리를 받았고요. 두 번째는 일본에서 주최하고 있는 국제 진주 디자인 콘테스트 거기에서 실물 부분에 최초로 3위에 입상을 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골든 애플 어워드라고 2004년도에 미국의 그 상업 디자이너에게 가장 그 해에 성공적인 성과를 거둔 상업 디자이너에게 수여하는 골든 애플 어워드라는 한국말로 얘기하면 황금 사과상입니다. 네, 황금 사과상을 수상했고요. 네 번째는 인터내셔널 주얼리 디자이너 길드라는 그 조합이 있습니다. 아주 상업 주얼리 디자이너 그 조합이 전 세계적으로 50명밖에 없는데 그곳에서 주는 상을 받았습니다.
홍 교수님은 이제 세계적인 보석 디자이너가 되셨는데, 근데 대학에서 보석 디자인 공부를 한 게 아니고 직업훈련원에서 보석 디자인 공부를 시작하셨다고 하는데, 네. 그 당시 상황 좀 말씀해 주시죠. 전혀 요즘 같아서는 전혀 뭐 새로운 것들은 아니었는데 당시에는, 그러니까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홍성민, 네가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는 게 뭐지? 이런 생각을 늘 이렇게 하고 있었었고요. 물론 지금 청춘들의 고민을 저도 나이가 더 어렸을 때 똑같은 고민을 했습니다. 나는 과연 무엇이 될까?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그러는 과정에 내가 가장 좋아하는 거가 뭐지?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그 여성의 감성을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군대에 있으면서 계속해서 이제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하고 있었다가 말년휴가 때 그러면 나는 어떻게 그럼 살아가야 할까? 이런 고민을 하던 와중에 보석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보석을 가르쳐 주는 곳이 어딜까? 찾아보니까 제가 좀 가난한 소년이었기 때문에 다시 뭐 미대에 가서 금속공예과를 전공한다거나 이건 좀 엄두를 못 내고 더더욱이 뭐 외국에 간다는 건 뭐 더더욱 뭐 생각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보석을 배울 수 있는 곳을 찾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그때 당시 인터넷도 없었던 그런 시대거든요. 그래서 서울 마포에 있는 이제 산업인력관리공단에 찾아갔습니다. 가서 보석 가르쳐 주는 곳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당연히 있지요. 그것도 공짜입니다. 이렇게 그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그랬더니 이리직업훈련원 직업전문학교에 가면, 지금의 익산이죠. 익산에 가면 보석공단이 있는데 그곳에 있는 직업전문학교에서 보석을 가르쳐 줄 겁니다. 그 얘기를 듣고 제가 가게 됐습니다. 직업훈련원을 통해서 공부를 하시고, 그리고 대학원생 신분 때 부교수가 되셨다고 들었는데. 너무 감사한 일이죠. 저희 학교에 대단히 감사한 일인데, 제가 이제 제 분야에서 또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었고, 또 한국뿐만이 아니고 해외에서도 활동을 열심히 한 그런 것 때문에 요즘은 이제 왜 산업 쪽에서 열심히 어떤 그 성과를 거둔 사람들에게 대학에서 이제 강의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대학 교수가 될 수 있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현장 경험이 상당히 많은데. 네. 그 현장 경험과 그리고 이제 또 뭐 이론으로도 공부했고, 네. 그 현장 경험이 많아서 학생들한테 그 반응은 어떻던가요? 기존에 이제 교수님들이 가르쳐줬던 어떤 실무적인 부분보다도 이론적인 부분들에서 제가 이제 학교에 감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 학생들이 실생활 속에 또 때로는 이제 산업적으로 실질적으로 이렇게 부딪힐 수 있는 그런 어떤 환경이랄지, 또 그다음에 또 여러 문제점이랄지, 또 어떻게 디자인을 잘할 수 있는지 이걸 갖다 실질적으로 배움으로 인해 가지고 학생들의 반응은 굉장히 좋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 교수님이 이제 그동안 살아온 과정들이 청춘들에게 상당한 희망을 지금 주고 있는데, 그래서 멘토링도 많이 하고 계시다면서요? 어린 학생들, 특히 중고등학생들에게 많은 이제 이야기들을 해주고 있고요. 어떤 삶의 방향이 반드시 어떤 뭐 대학을 반드시 나와서 성공을 거둬야만 그 삶이 훌륭한 삶이 되지 않는다. 또 자기가 원하는 삶을 갖다 살아갈 때 또 그걸 갖다 잘 선택을 했었을 때 훌륭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제 탈북 청소년들 이런 친구들에게도 이 사회에 또 적응을 잘할 수 있는 방법들, 이런 이야기들도 해주고 있습니다. 직업훈련원에서 처음 배운 보석 디자인은 다행히 자신의 적성과 꼭 맞았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좋아하는 보석 디자인 외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는 것이다. 좋아서 하는 선택은 즐거운 노력으로 이어지고 그 성장은 성공의 길로 이끈다. 교수님은 그 보석 디자인이 적성에 잘 맞는 것처럼 보여지는데요. 그 전까지 직업훈련원에서 배우기 전까지는 전혀 관심이 없었나요? 전혀 이제 미술을 접해 본 적은 없습니다. 미술을 특별하게 접해 본 적은 없었는데, 폴리텍 대학에 입학을 하면서 그 교과 과정을 제가 배우고 그곳에서 훌륭한 스승님을 만나면서 제가 이곳에 재능이 있다는 걸 갖다가 눈뜨게 된 거죠. 제가 지금까지 어떤 학업을 하면서 가장 저의 인생에 정말 도움이 되고 제가 존경하는 분들이 폴리텍 대학교의 교수님들이세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적성이 무엇인지 찾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 적성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저는 이제 언제나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것을 갖다 생각해 보라고 늘 얘기합니다. 좋아하는 것을 했는데 잘할 때는 최고의 선택이 되겠죠. 근데
좋아하는 것보다는 잘하는 거를 선택하는 게 훨씬 더 저는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떤 재능을 가지고 있는지는 청춘이고 나이가 어릴 때는 잘 모르는 경우가 그렇죠. 굉장히 많거든요. 그럴 때는 내가 정말 흥미를 가지고 잘할 수 있는 거를 갖다가 선택을 하라. 저는 어떤 특별하게 뭔가 노력을 하는 것보다도 어떤 선택을 정말 잘했을 때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선택을 잘하라는 얘기를 꼭 해주고 싶습니다. 보석 디자이너를 꿈꾸는 분들한테 정말 좋은 말씀 지금 많이 하고 계시는데 그 보석 디자이너라는 직업에 대한 오해와 또 진실 그 점에 대해서 세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오해와 진실. 첫 번째 질문. 보석 디자이너가 되려면 미술 실력이 있어야 한다. 예스입니다. 예스. 네. 그 이유는 뭔가요? 미술 실력이라는 것보다도 미술적 재능을 일단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미술 교육을 굳이 받아라 얘기는 안 하고 싶습니다. 마음속에 또 몸속에 가지고 있는 그 미술적 재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네. 보석 디자이너가 되려면 손재주가 아주 예민해야 되고 손재주가 좋아야 된다. 예스입니다. 그래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어떤 노력을 한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예술을 절대 노력한다고 거장이 되지 않습니다. 타고나야 합니다. 그렇군요. 마음속에 또 몸속에 보석을 만지고 싶고 보석을 좋아할 수 있는 그 재능이 있어야 합니다. 손재주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네. 보석 디자이너에게도 인문학적 지식이 필요하다. 예스입니다. 그렇군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요. 네. 내가 어떠한 작업을 하고 있고 어떠한 작품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거는 다른 예술품도 마찬가지인데요. 네. 보석 디자인에서도 또 고객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도 내가 하는 이 작품이 어떠한 인문학적 배경과 바탕을 갖고 있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군요. 홍성민 교수가 생각하는 보석 디자이너의 길 세 가지. 첫째, 많이 보라. 관심 분야의 작품들을 가능한 최대치만큼 접하라. 직접적 동기 유발이 된다. 둘째, 많이 읽으라. 디자이너에게도 독서는 매우 중요하다. 특히 인문학 독서는 필수다. 셋째, 직접 경험하라. 보고 읽은 것을 기반으로 직접 부딪혀 경험하면 진정한 실력자가 된다. 교수님은 결국은 인생이 도전하는 인생이었다 이렇게 주변에서 말씀하는데 그 첫 번째 도전이 또 어려움이 가난과의 싸움이었다고 하는데 그게 이제 어린 시절이었던 모양이죠. 어린 시절이었고 군대 제대할 때까지도 그 가난에서 극복되지 않았습니다. 그 가난이라는 것 자체가 때로는 창피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또 수치스러움도 느끼기도 하고 또 어떤 좌절을 가지고 오는 어떤 하나의 제 인생을 갖다가 좀 짓누르는 그런 어떤 그 환경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그 가난을 굉장히 이렇게 즐기게 되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그 이유는 뭐냐면 가난했기 때문에 제가 선택을 굉장히 빨리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가난한 사람은 하지 말할 거 해야 될 거를 금방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가난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거를 갖다가 꿈꾸면 안 된다는 거. 나는 가난하기 때문에 어떤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 이걸 갖다가 굉장히 빨리 선택할 수 있었던 계기고 가난이 저의 스승입니다. 그랬군요. 네. 그런데 보석 디자인 공부를 하다가 네. 또 농학 공부도 하셨어요. 네네네. 어떤 계기로 또 농학을 하시게 됐나요? 제 작품을 자세히 보시면 모든 것들이 삶의 이야기이면서도 자연의 모습입니다. 나무가 있고 새가 있고 개구리가 있고 또 열매가 있습니다. 자연의 어떤 섭리를 통해서 작품을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 속에 그 자연의 깊이를 조금 더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방송통신대 농학과를 갔습니다. 그랬군요. 네. 근데 교수님은 이제 직업 훈련은 지금 이제 폴리텍이 됐죠. 네, 한국 네. 폴리텍 때. 네. 그리고 방송통신대. 네. 그리고 대학원은 국립과학기술대를 네, 다니셨죠. 서울과학기술대. 서울과학기술대. 네, 맞습니다. 네. 그게 전부 국립대만 다니셨어요. 네네네.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특별하게 의도된 거는 아닌데 지금 와서는 조금 의도됐다고 말씀드립니다. 네. 그 이유 자체는 가난한 소년이 학업을
영위에 가는 과정을 제 후배들에게 보여주고 싶습니다. 가난해도 이렇게 석사학위까지 받아갈 수 있는 그 모습을 폴리텍 대학도 국립이기 때문에 학비가 저렴하고요. 네. 방송통신대학도 국립이기 때문에 저렴합니다. 물론 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대학원도 국립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렴한 학비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저렴하지만 굉장히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이 세 교육기관입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고 싶고요. 이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가난한 소년이 가방끈 늘려가는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아내도 같은 길을 가고 계시다는데 네. 서로 힘이 많이 되시겠어요? 제 와이프도 아주 유명한 또 세계적인 그런 다이아몬드 쪽에 유명한 보석 디자이너고요. 제 아내가 같은 일을 함으로써 좋은 점과 나쁜 점이 있습니다. 다 어떤 부분은 좋은 경쟁자이면서 좋은 협력자이고 그런 부분은 굉장히 좋고요. 저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한 점도 있습니다. 그렇구나. 네. 한국 폴리텍 대학에서 귀금속 공예를 전공한 홍성민은 박사들의 질비한 교수 선발 경쟁에서 수많은 경쟁자들을 물리치고 경기대 장신구 금속 디자인학과 부교수로 전격 임용된다. 학위보다 중요한 것은 실력이다. 그는 폴리텍 후배들에게도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다. 약속 시리즈를 계속해서 작업 중이신데 네. 앞으로 어떤 활동 계획을 갖고 계세요? 앞으로는 뭐 꾸준하게 어떤 그런 약속의 작업들은 계속 갈 거고요. 그다음에 조금 더 다양한 소재를 이용한 장신구나 또 조형물을 아마 제작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약속은 다음의 약속 시리즈는 변호사님께만 살짝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약속은 통일입니다. 네, 우리가 분단의 상황에 있는 이런 과정에서 또 제가 탈북 청소년들을 만나면서 느꼈던 그 통일의 이야기를 약속에 담아서 또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에게나 소중한 보물이 있는데 홍 교수님한테는 어떤 보물이 있나요? 저에게는 좀 독특한 그런 보물이 있는데요. 저에게 어떤 삶의 자세를 늘 이렇게 바로잡아주는 그런 보물입니다. 제가 조금 더 젊고 더 어렸을 때 보석에 정말 많은 관심을 갖다 보니까 보석 원석을 캐러 오지를 많이 다녔습니다. 그 가운데서 콜롬비아라는 나라에서 에메랄드를 갖다가 이제 산재에 이제 그 채취하기 위해서 갔었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그 강도를 만나서 정말 총에 맞았습니다. 그래요? 예, 정말 조금만 더 총을 맞는 위치가 깊었으면은 지금 이제 변호사님 만나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됐었을 것 같은데요. 제가 가지고 나온 제가 그때 입었던 이 옷이 저에게는 보물입니다. 이렇게 보여드리면은 실제로 이렇게 총알이 뚫고 간 자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제 팔을 관통했던 이 총알이 뚫고 갔던 이 자리 자체가 그리고 보시면 이제 여기 화약이 이렇게 많이 묻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 옷을 볼 때마다 제가 실은 내가 어떤 삶의 어떤 그 자세 또 그리고 덤으로 살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뭐 성격을 또 참지 못하고 발끈하는 어떤 이런 것들도 있었었는데 뭐 우스갯소리로 예전에는 정말 누가 나한테 싫은 소리만 해도 정말 그걸 못 참고 정말 세상에 어떤 이렇게 욕도 하고 정말 그런 어떤 행동을 했었었는데 지금은 누가 제 따귀를 때린다 하더라도 아유 예전에 저한테 총도 쏘시는 분도 있었었는데 따귀 한 대 정도 맞아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정도로 어떤 삶의 어떤 그런 뭐랄까 저한테 어떤 큰 지표가 되는 그런 어떤 이 옷이 저에겐 큰 인생의 보물입니다. 누구나 자신의 인생을 바꾸는 그런 만남을 갖고 있는데 우리 홍 교수님한테는 어떤 만남이 가장 소중한 만남이었는지 이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작업을 하면서 또 때로는 글을 쓰면서 만나게 됐던 다양한 직업의 여성들입니다. 그 여성들의 삶의 모습 그리고 그 여성이 가지고 있는 그 내면의 어떤 푸근함과 또 어머니로서의 강인한 모습들이 제 작품을 굉장히 풍요롭게 만들었고 그다음에 세상을 갖다가 행복하게 바라보는 그 모티브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실제로 약속의 작업을 계속해서 영위를 해 나가면서도 여성과 어린이들을 위한 그 작업을 계속해서 하고 싶습니다.
오늘은 세계적인 보석 디자이너이며 주얼 버튼의 대표 홍성민 경기대 교수와 말씀을 나누어 봤습니다. 교수님의 약속 디자인 시리즈가 더 큰 반향을 일으키길 기대합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했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학벌 대신 오로지 실력으로 승부에 인정받은 보석 디자이너 홍성민 교수와 얘기를 나누다 보니 인생살이의 답은 어쩌면 단순하지만 명확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것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찾아 최선을 다하는 것. 쉽지만 결코 쉽지 않은 답입니다. 성공 스토리 만남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